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 과연 잘 살아온 걸까? 오늘은 한 평범한 아버지, 올해 72세 김성우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청춘을 불살랐던 세월, 국가 경제 위기로 한순간 무너져 내린 가장의 자리,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된 삶의 진짜 의미까지.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내 삶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성우 어르신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3년 전쟁이 막 끝난 해,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초가집 지붕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5남매 중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지게를 지고 땔감을 날랐고 아버지는 삽을 들고 논밭을 일구셨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의 시골은 늘 가난했고 한 끼 밥상에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지만 추위는 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도 안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흙길을 달리며 발바닥이 얼어붙을 듯 시렸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전학 온 아이가 흰 빵을 들고 와 자랑할 때 성우는 뱃속이 요동치는 걸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성우는 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다. 내가 이 가난을 끝내야 한다. 내 동생들만큼은 굶지 않게 하겠다. 그 다짐은 아직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1969년 20살이 되던 해, 성우는 낡은 보따리 하나에 쌀 한 대박, 어머니가 싸주신 마른 고등어 2마리를 담아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매캐한 연기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그를 기다린 건 한강변의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공기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2시간 거대한 기계 앞에 서서 쇳조각을 다듬고 옮겼습니다. 손바닥은 늘 쇳가루에 찢겨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파스살 돈조차 아까워 그냥 기름때로 덮은 채 다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버텨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나온 묽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허기를 달래며 그는 늘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라도 동생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지. 첫 월급날 그는 고향 집으로 돈봉투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야, 내 덕분에 내 동생들이 새 신을 샀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늘 건강 챙겨라. 그 편지를 읽으며 성우는 아무도 없는 공장 뒷마당에서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다. 끝까지 버텨야지. 시간은 흘러 30을 앞둔 나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순자 씨와 눈이 맞았습니다. 순자 씨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힘든 일도 묵묵히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좋아요. 결혼식 날 2사람은 소박한 한복을 차려입고 작은 예식장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 버팁시다. 곧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성우는
두 손을 떨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야 한다. 두 아이가 차례로 태어나면서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시락 반찬에 계란 프라이 하나 올리는 것도 사치였지만 성호는 늘 아이들 도시락만큼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김치에 밥 한 숟갈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근길 빗속에서 허름한 구두가 젖어 발이 퉁퉁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달려와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소리 하나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외환위기. 성호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울분을 토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아이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그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그때 갓 초등학교를 다니던 딸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아빠는 강하단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성호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밤에는 폐지를 주워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 다시 삽을 들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무너진다. 그렇게 버텨낸 세월 끝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성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둘째 딸이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힘들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이젠 제가 효도할게요. 그 순간 성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듯 울컥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버텨낸 보람이 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성호는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의 일상은 한결 느긋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가득 채웁니다. 아내 순자 씨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고 오래된 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회상합니다. 여보, 우리 참 잘 버텼지? 응.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했던 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 진짜 자산이에요. 그제야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평생을 쫓아왔던 돈은 결국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었고 정말 소중한 건 늘 곁에서 함께 해준 가족과 건강이었습니다. 72년의 세월 동안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준 건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겨운 길을 걷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은 눈앞의 성취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이 길 자체입니다.
김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 속에도 분명 눈부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